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린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압박이 아주 거셉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입을 다물기 힘들 정도로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엄청난 파도들이 연거푸 이어지면서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 시진핑 주석의 세계 패권 장악의 발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1대1로,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이 1대1로를 사실상 무산시키기 위해서 2027년까지 전 세계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디지털, 기후 사업에 대해서 최대 3천억 유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400조 9,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투자하겠다고 그 전략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는데요. 이 계획은 EU하고 세계 각국 사이에 연결된 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EU와 글로벌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또 빈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개발국의 디지털화, 보건, 기후, 에너지, 교통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교육과 연구 투자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타 우르필라이넨 EU 국제협력 담당 집행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 사이에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연결고리를 구축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EU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펼치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1대1로를 통해서 유럽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 SOC 개발 지원 등을 미끼로 해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이 소요되는 예산은 유럽 투자은행 같은 이런 EU의 산하기구, 그리고 회원국 정부, 또 국책개발은행, 민간금융기관 이런 데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1,350억 유로는 민간 투자로 진행을 하되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 펀드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자금 지원 방식은 중국이 1대1로 투자하고는 확연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중국은 우선 이 자금 지원 자체를 중국 주도의 금융기관이 다 맡아서 하죠. 중국은 2013년부터 1대1로를 통해서 세계 수십 개국에서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을 비롯해 가지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이 개발 대상국이 아주 불리하기도 하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서 2중, 3중에 채무 상환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개발도상국이 제대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그 국가의 SOC를 포함해 가지고 일부 영토라든지 아니면 외교권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수주 방식 역시 지원을 받는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중국 기업 위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중국으로부터 오고 중요한 기술자도 전부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현지에서는 단지 막노동꾼 같은 이런 아주 단순한 인력만 투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 기업의 모든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이 불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참가국 상당수가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개발 대상 국가의 SOC 건설 등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 국가가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 국가의 정치와 외교를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이 1대1로를 저개발 국가의 중국 경제 정속을 통한
자국의 글로벌 패권 추구에 악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이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국들이 부채로 공경에 빠지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EU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다른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EU도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은 단순한 이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를 표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윤리적 접근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개발과 세계 시장 참여를 돕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적 가치가 세계인에게 어떻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도 밝힌 겁니다. 자, 중국의 1대1로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개발을 또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하겠다, 이런 EU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 같은 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대응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쓴 겁니다.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우선적으로 1대1로의 영향을 받고 있는 EU 영내 국가부터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니아하고 알바니아, 터키를 잇는 유럽 횡단 교통망, 이 TENT라고 그러는데 이걸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항만 개발 사업들이 우선 사업 대상입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 제의를 받았고요. 이탈리아는 이미 1대1로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 이걸 3BW라고 그러는데 이 3BW 계획과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세네갈과 가나 같은 이 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현장 실사도 마쳤습니다. 또 독일 주간지 포커스는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이 연대해가지고 중국의 경제블록 형성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EU가 미국하고 연대해가지고 중국의 1대1로 사업 뒤집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니까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돕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모든 제안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관련 제안에서 서로를 대체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1대1 사업을 방해하지 말고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이 아직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개발을 지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1대1로 사업을 방해하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사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글로벌 게이트웨이 계획이 중국의 1대1로를 대체하고 또 경쟁하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미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1대1로를 경험했는데 그들 국가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EU는 회원국 27개 나라, 그리고 영국, 캐나다 같은 32개 나라와 함께 12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관세 감면 혜택, 이걸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라고 그러는데 이 GSP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부여한 보편적, 비차별적, 비호혜적인 관세 감면 제도입니다.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이 혜택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GSP 폐지는 중국 스스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개도국주의를 부여하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GSP가 폐지되니까 중국의 수출업체들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가격 인상이 되니까 그러겠죠.
EU는 또 미국과 이 고위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남동중국해, 그러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문제가 많고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하고 스테파노 사니노 EU 대관계청 사무총장이 워싱턴 DC에서 만난 건데요. 제2차 미 EU 중국 대화를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놓은 겁니다. 양측은 이 발표문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이 같은 행위가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악화시키고 미국과 EU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양측은 중국 신장과 티베트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그리고 홍콩의 민주주의 및 자율성 약화도 논의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죠. 자, 여러분, EU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미 EU가 중국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6일 화상으로 열렸던 제1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셈이라고 하는데 이 아셈에서도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편적인 민주적 권리와 기본 자유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27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EU가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경계하면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또한 니온 게이자의 신문도 홍콩 및 신장 우이구 인권 문제로 유럽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라고 전한 겁니다. 실제로 EU는 지난 3월에 신장 우이구르족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한 바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루비콘강,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EU가 대만과의 관계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죠. 또 지난 10월 21일에는 EU 의회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11월 3일에는 의회 대표단이, EU의 의회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대만을 공식 방문하면서 EU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이른가를 또다시 확인시켜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 퇴진, 그리고 새로운 반중 정부 구성은 중국과 EU 간의 관계에 치명타를 안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EU의 친중국화를 메르켈 총리가 이끌어 왔었는데 이젠 퇴진하게 됐죠.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독일 정부의 외무장관에 안나레나 베어복 녹색당 공동대표가 내정이 됐습니다. 독일과 중국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장에 이르렀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는 독일 녹색당, 그동안에 유럽의 주요 정당 중에서 중국의 가장 강경한 노선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독일 녹색당은 메르켈의 대중국 정책이 너무 유약하다고 여겨왔고 또 신장 우이구르라든지 홍콩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때까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독일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죠. 결국 EU도 이런 독일의 강경 노선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의회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끄는 라인하르트 비트코퍼 의원도 이 독일 녹색당 출신입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방 8개 나라하고 EU 의회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성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이거 아이팩이라고 하는데 IPAC입니다. 이 아이팩 공동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전문가 노아 바키는 이런 상황을 비롯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메르켈의 퇴임과 녹색당 출신 강요의 정부 입성에 대해서 중국 외교관들은 많은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독일 새 연정이
강경 노선을 선택하면 유럽도 뒤따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서두르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일본과 아세안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유는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갈수록 고립화되어가는 중국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